이 모든 질문은 오늘 동영상 다 보고 나시면 모두 답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시죠. 이해집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또 갖고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폐경입니다. 폐경 관련해서 요즘에 호르몬 치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폐경 증상이 뭘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고 이게 폐경인지 갱년인지 엄청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폐경 증상이 중에서 대표적인 건 안면 홍조, 그리고 여기처럼 덥고 짜증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계속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폐경 증상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37년의 완경 라이프라고 빼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폐경 이후 우리가 37년 정도, 평균적으로 37년을 살아야 돼서 이렇게 숫자를 빼봤고요. 37년 동안 호르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증상들, 안면 홍조, 식은땀, 그리고 기억력 저하, 그 기억이 자꾸 깜박깜박하고 그리고 심혈관 위험 증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폐경 가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저 원래 혈압이 낮았는데 갑자기 올라갔어요. 복부만 쪄요. 그리고 고지혈증 생겼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폐경 관련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혼자 견뎌야 되나, 약 먹기 싫다, 그리고 인터넷 보면 되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많은 상담을 원하시는데 사실 제가 진료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조금 찍어 봤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자료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제가 각자 좀 전해드리는 PDF고요. 그 PDF가 사실 상당히 정리가 잘 돼서 이거를 가지고 좀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대한 폐경학회 치료 지침을 바탕으로 비전문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 일단 호르몬 치료하면 암 위험이 있나요? 그리고 치료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그리고 치료 중단 시 증상은 다시 생기나요? 생활 습관, 식이, 보조제로만 관리가 가능한가요? 이 모든 질문은 오늘 동영상 다 보고 나시면 모두 답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시죠. 인생의 3분의 1 이상은 폐경 이후의 삶이에요. 현재 폐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50세 근처에 폐경이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평균 수명은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87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37년, 상당히 꽤 긴 기간이죠. 이 기간을 호르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저속노화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퀄리티 있게 살 수 있는가가 앞으로 의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경 증상을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는 겪으세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폐경이 됐지만 저 힘든 거 별로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크고 작고의 차이지 많은 분들이 폐경 증상을 경험합니다. 폐경은 단순한 생리 멈춤이 아니고요. 사춘기가 오듯이 호르몬 변화가 크게 또 일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마지막 월경 후 12개월간 월경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요. 한국 여성 기준 약 50세 근처에 폐경이 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굉장히 범위가 크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60대까지도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신체 전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사실 뼈에도 그리고 피부에도 혈관에도 뇌에도 제가 여기 간단하게만 이렇게 써놨지만 신체 전반에 여성 호르몬은 영향을 미치고요. 사실 에스트로겐의 역할은 점점 밝혀지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일단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는데요.
맨 첫 페이지에서 제가 GPT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안면 홍조 그리고 야간 발한 때문에 잠을 되게 많이 설치세요. 특히 여름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목, 등 이런 곳에 열감이 올라와서 잠을 잘 못 자겠다. 혼자 땀에 흠뻑 젖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면장애 많이 발생하시고요. 수면장애가 발생을 하니까 좀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분들도 잠을 잘 못 자면 우울하고 그리고 사고 정동이 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이 부족해서 감정 변화가 생기는데 거기까지 수면 장애까지 오니 얼마나 컨디션이 떨어질까요? 모두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외에도 비뇨 생식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밑에 부분, 생식기 부분이 많은 변화가 또 생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입술 마른 것처럼 폐경된 밑이 바짝바짝 말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건조, 그리고 성교통,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빈뇨, 요실금 등의 증상이 더 악화되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 치료 방법이 있으니 뒤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가 됩니다. 폐경 후 첫 5년간 매년 2에서 3% 골 밀도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뼈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알 수 있겠죠? 폐경 증상은 사람들마다 지속 기간이 다 다르기는 한데 평균 4~5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중에 10명 중 1명은 12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폐경이 되고 나서 진짜 한 10년 넘게 계속 '이게 갱년기 증상인가 보다.'라고 '왜 이렇게 나 혼자 덥냐.' 이런 거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폐경 증상이었는데 그때 제가 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가끔 듭니다. 일단은 호르몬 치료하기 전에 병원에서 체크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그냥 지금 검사 없이 약만 주면 되지 왜 검사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이유는 사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보다 약의 효능이 선회해야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써야 될 분과 쓰지 말아야 될 분을 거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전한 투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 꼭 체크하셔서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 상기 병력을 의료진에게 꼭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는 이런 검사들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알려야 될 병력 중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 그리고 예전에 혈전, 색전증이 있었던 이력이 있으면 꼭 알려 주셔야 되고요. 간이라든가 심장 나쁘신 분도 알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잘 조절되지 않는 편두통 있으신 분들도 알려 주면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필수 검사로는 이런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간이나 콩팥 기능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랑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당과 그리고 고지혈증 검사를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을 하는데요. 근데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유방 촬영을 하다 보면 치밀 유방이라고 유방 촬영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한 그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방 촬영술 플러스 유방 초음파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 전에 저희가 베이스 값을 알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도 같이 합니다. 사실 골밀도, 골다공증 정도가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치료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약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상기 검사를 꼭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제라서 자궁 경부암이라든가 골반 초음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호르몬 치료를 중에도 1년 또는 2년 저희 병원에서 1년 간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에 설명에 앞서서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제가 설명할 때는 햇살과 같은 호르몬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맞고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 것처럼 있을 때는 좋은데 없어지면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호르몬이죠. 없으면 이제 없어지는 결핍에 의한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부 탄력, 그리고 뇌 인지 기능, 뼈,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유지해 주고요. 이게 결핍됐을 때는 안면 홍조, 그리고 땀나는 거, 수면 장애, 골다공증, 질건조,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을 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스트로겐을 이제 부족한 경우 넣어 주는 걸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했을 때 삶의 질 개선 정도가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 정도는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삶의 질이 개선됐다. 그러니까 삶의 퀄리티가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 호르몬 치료가 앞으로 저속노화 그리고 37년 동안의 호르몬 없이 살아야 되는 기간을 더 퀄리티 있게 바꿔줄 수 있는 약임이 분명합니다. 에스트로겐 말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따뜻하고 좋긴 한데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게스테론은 자외선 차단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에 작용을 해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고, 프로게스테론은 이런 증식을 억제해서 자궁 내막암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햇빛,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암을 예방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호르몬제 에스트로겐은 프로게스테론과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임약들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들도 일부는 그렇게 병합요법으로 많이 되어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두 개가 사용되는 치료 원칙이 달라요. 그래서 자궁이 있는 분들은 자궁 내막 암을 보호해야 돼서 두 개가 같이 있는 병합요법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자궁을 떼신 분들도 꽤 많죠.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자궁이 없어서 자궁 내막암 위험도가 작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단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 에스트로겐만 단독 사용 시 자궁 내막암 위험이 4배에서 8배 증가를 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병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먹는 거, 그리고 바르는 거, 그리고 넣는 거, 국소 투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구 투여는 쉽게 말해서 먹는 건데 매일 먹는 거고요. 그리고 복용이 간편하고 조절이 용이해요. 그 대신 먹는 거라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혈전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담낭 질환의 위험이 상승할 수 있어서 간이 안 좋으시거나 간 수치가 자꾸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경구 투여할 때 주의 깊게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경피 투여 조금 생소하시죠?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패치나 겔로 피부에 흡수시키는 방법이고요. 간대사가 없어서 혈전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혈전 위험 리스크가 높은 인종이 많기 때문에 경피 투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걸 발라보면 가끔 바르면 좀 따갑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피부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바르기 조금 어렵고요. 경구 투여도 어렵고 경피 투여도 어려우신 분 중에서 비뇨 생식기 증후군이 너무 심하신 분, 그러니까 질이 너무 말라서 너무 성교통이 심하거나 그리고 빈뇨가 심하신 분, 그러니까 소변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호르몬제가 들어간 질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에스트로겐이 들어간 그 질 크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신적으로 효과는 미미해서 안면 홍조라든가 수면 장애 같은 혈관 운동 증상 개선 효과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호르몬 요법 용량 선택의 원칙은 일단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용량으로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서
일단은 제가 써 보면 폐경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용량을 쓰게 되면 부정출혈이라든가 안면홍조 이런 게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용량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용량을 적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호르몬제는 종류도 많고 용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태,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주治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호르몬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친구들이 다 먹는데 '나도 먹어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60세 이후에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 60세 이후는 잘 시작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폐경 후 10년 이내 폐경되자마자 하시는 거가 제일 좋고요. 골든타임 때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하고요. 골다공증을 잘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안면홍조와 그리고 반환과 같은 혈관 운동 증상을 많이 감소시켜 줘요. 그리고 밑에가 마르는 것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 많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 권고 사항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조기 난소부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조기 난소부전이 뭐냐면 40세 미만에 이제 폐경이 오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균 폐경 나이 50 세까지 호르몬 요법을 권장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45세 미만 이것도 빠른 거거든요. 빠른 폐경이 오시는 분들도 장기적 건강 위험 감소를 위해서 호르몬 요법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제일 많이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호르몬 먹으면 유방 걸린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서양인 대비 한국인은 혈전 색정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요.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그런 생길 수 있는 암 위험도가 생각보다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이 정말 많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맞는 거가 있는지 꼭 주치 상담을 꼭 해 보시고요. 혈전 색전증이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 먹는 거 말고 바르는 경피 제조로 사용했을 때 혈전 색전증 위험이 정말 낮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즘 들어서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티볼론, 그러니까 여러 약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리비알이라고도 하고 리브론이라고도 하고 이런 티볼론 계열의 호르몬 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듀아비브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최근 세대 약이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분들은 이제 이거 약 되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디볼론 제제. 이거 드시면 일단 안면 홍조 효과가 효과적으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기능 개선 효과도 좋고요. 골다공증 예방도 좋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유방 가끔 쓰면 이거 드시면 약간 '살이 좀 찌는 것 같다. 가슴이 쪼끔 유방에 뭐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이제 듀아비브라는 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쪼끔 비보험이고 가격이 쪼끔 되기는 하는데 그 대신 이게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들어있지 않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억제제가 들어있어서 또 프로게스테론처럼 자궁 내막 보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유방통이나 유방 밀도 증가 같은 부작용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사실대로 말하면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먹어보다가 한 5년 있다가 끊어보고 "힘들면 계속 먹죠."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들이 폐경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한 75%는 1년 안에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료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인터넷에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더 수능도가 약품 수능도가 좋지 않고 이렇게 뭐 상의 없이 그냥 무작정 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치료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끊을 때에는 확 끊는 게 아니라 점진적 감량을 전 추천을 드려요. 즉시 중단을 하시면요. 그런 증상들도 갑자기 다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출혈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점진적 감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대답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하면 암 위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래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은 유방암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그리고 병합요법은 약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 하나하나 좀 만들어 놨거든요. 다시 뒤로 가서 볼게요. 이것도 좀 추가를 해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호르몬제 먹으면 살찌지 않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호르몬제를 먹으면 오히려 복부 지방 축적을 막아 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폐경이 되고 나서 운동 꼭 하셔야 돼요. 호르몬제 자체는 다이어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운동하지 않고 다이어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면 당연히 찝니다. 그래서 어 나이살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대사량이 젊었을 때보단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드셔도 운동하시고 식이 습관 하셔야 돼요. 식이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 꼭 강조드리고요. 호르몬 치료하면 암 위험이 있나요? 이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만들어 놨거든요. 호르몬 치료 안 하는 분들 22명 대상, 그리고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이 감소되는 게 보였고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들어있는 병합요법을 했을 땐 5명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조금 유방암 위험도가 약간 증가를 하죠. 그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 여성들의 유방암 절대 위험도는 매우 낮으니깐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 전에 저희가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모두 확인하고 하니까 안전한 치료 받으시면서 1 년에 한 번씩 유방 초음파 하시면 좋은 효과는 효과대로 얻으면서 유방도 잘 모니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드시다가 주치의분과 상의를 해서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먹어 봐요. 5년 먹어 보고 끊어 보는데 이제 다시 폐경 증상들이 올라온다 하면 계속 쭉 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70 까지도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먹고 안 먹고가 사실 제가 봤을 땐 60, 70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호르몬 치료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 40-50 대는 저희가 말할 수가 없는데 60대 70대 가시면 드신 분 안 드신 분 제가 이제 들어만 오셔도 치료 병원 문을 열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간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중에 격차가 커져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할 수 있으면 하는 걸 어 추천 많이 드리고, 치료 중단 시 증상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갑자기 중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증상을 재발 없이 중단하고 싶으시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 빈도나 용량을 점점 줄이시고요. 생활 습관 식이 보조제로 어떻게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어느 정도는 개선이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수면 장애는 운동 많이 하시고 몸이 피곤하면 수면 장애는 조금 교정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호르몬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심한 안면 홍조라든가 수면 장애는 아무래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특히 뼈는 이게 식이 보조제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심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호르몬 요법을 정말 추천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호르몬 치료의 핵심은 증상의 심각도와 개인의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개인 차에 따라서 맞춤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요. 정기 검진을 1년 또는 2 년. 전 1년 추천드려요. 2 년은 너무 좀 멀고요. 1 년마다 정기 검진 꼭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 개별 맞춤 치료를 위해서 현재 어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제 병원에서 상담받는 게 사실 의료인도 사실 시간적인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제 궁금한 게 이따만큼 많은데 진료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이제 상담 이제 챗봇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완성되면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빠른 구독, 빠른 이제 그거 사용을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웹사이트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얼리 액세스 신청하시면 저희가 어 나오는 대로 그 어플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어 폐경이란 거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해결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방법이 많으니까 예전처럼 너무 잘못된 정보를 믿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십시오. 병원에 오셔서 그러면 이제 상담도 받고 훨씬 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PDF도 사실 이제 저희 구독하신 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으니 나중에 제가 저희 웹사이트 올려 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메일과 이름 등록하시면 이 PDF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현명한 폐경 생활 됩시다.